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죠. 네, 한 3년 정도 제가 강의 쉬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정말 많이 강의했었고, 이제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한 2, 3년 전쯤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보다 지금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여기가 복잡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뤄야 될 토픽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순해졌고, 리딩 저희가 13부터 교재 받으셨죠, 오늘? 네. 리딩 13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큰 테마를 다루고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다뤘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다른 과목들로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과목은 에코티로 넘어갔고, 다른 것들이 다 조금 흩뿌려지면서 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도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좀 양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어제 책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리딩 13에 지금 이제 약간 총론보다는 강론 쪽으로 좀 더 교재가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나와드린 게 있을 거예요.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거는 거의 제가 대부분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렇게 돼 있는 빨강색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 필기해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필기하셔야 될 내용만 쓰시면 돼요. 문제풀이도 거의 대부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책은 스웨저로 나가요. 커리큘럼북까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스웨저만 보셔도 충분하고 레벨 3 가셔가지고 그때 커리큘럼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책 같은 거를 좀 복사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책을 복사해드린 건 사실 이것만 복사해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마다 봤으면 좋겠는 머티리얼 같은 것들을 원래 리스트업을 해서 드리거든요. 이게 재무관리 과목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업을 해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나실 때 참조를 해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딩 13에서 다루는 게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에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아티클이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나 실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9페이지 펴놓으시고 핸드아웃 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핸드아웃 1페이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디비던드 앤 시어 리퍼처스라고 돼 있고, 제일 첫 번째로 캐시 디비던드랑 그 다음에 스탁 리퍼처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현금 배당을 배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이랑 구별하셔야 될 게 스탁 디비던드, 주식 배당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아요. 근데 내용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배운 다음에는 요거랑 같은 패키지로 무상증자랑 주식 분할이랑 주식 배당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는 그렇게 넘어갈 거고, 4페이지에 가면은 3페이지까지는 주식이 늘어나는 것만 배우고요. 4페이지엔 주식이 줄어드는 거, 예를 들어 유상감자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무상감자라든가, 그래서 에코티 쪽에 관련된 트랜잭션에 관련돼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금 배당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있는 거니까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로 주주한테 부를 환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 부를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형식을 써서 우리가 흔히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두 방식의 임팩트가 약간 다르고 사용하는 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혹시 회계는 배우셨죠? 레벨 1에서 기본적인 재무상태표 돌아가는 거는 배우셨을 거고요. 우리가 현금으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그 재원이 나가게 되냐면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우리가 벌어놓은 돈을 주주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어놓은 돈에서 우리가 주주한테 내보내다 보니까 리테인드 어닝, 우리나라 말로 이익잉여금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이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현금을 지불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배당을 줄이는 형태로 해서 자산과 부채자본 쪽이 맞게 되고요.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는 캐시가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 여기에 자사주라고 해가지고 자본 조정 항목이 있어요. 그럼 자사주가 자본의 차감 계정인데 이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주주한테 뭐를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즉 현금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고 에코티 사이즈가 줄어들잖아요. 에코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이거만큼 마켓 밸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현금 배당하면 배당락 생기니까 그만큼 주가도 떨어지고요. 그죠?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현금 빠져나가니까 줄어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주주한테 부를 환호해주는 방식은 똑같지만 약간의 이펙트가 달라요.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number of shares, 그리고 여기 shares는 유통 주식수예요. outstanding shares예요. 참고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계 시간에 아마 당연히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authorized number of shares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수권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정관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아리끌, 정관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비상시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 정도까지는 자본을 우리가 늘릴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정관에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건 회사마다 처음에 설립될 때마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권 주식이 있고, 이 수권 주식에서 실제로 이 주식이 시장에 발행이 된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발행이 되지 않은 발행 주식엔 미발행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 주식수라고 하고 이걸 미발행 주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회사가 처음 되게 되면 일단 발행은 하죠. 그럼 나머지 수권 주식에서 빼게 되면 미발행 주식이 나올 거고요. 근데 회사 경영을 하다 보면 이 발행 주식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이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되사온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outstanding, 즉 유통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경우로 유통 주식에서 내가 이 자사주를 매입해오게 되면 treasury stock,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오게 되면은 의결권도 없고요. 배당도 실제로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잉여 자금을 통해서 사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발행 주식이고 미발행 주식이고요. 그래서 아웃스탠딩을 기본적으로서 계산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 그럼 아웃스탠딩 쉐어스는 어떻게 되냐면 현금 배당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배당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배당 받았다고 주식수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한 주당 10불을 배당을 받게 되면 10주 갖고 있으면 100불 받는 거죠. 그죠? 주식수가 줄어들진 않는다고요. 따라서 number of outstanding shares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몇 주를 내가 사와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즉 여기 트레저리 스탁에서 outstanding shares, outstanding shares에서 트레저리 스탁으로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즉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outstanding shares가 줄어들게 되죠. 주식 수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스를 한번 볼게요. 주가라고 하는 거. 주가라고 하는 거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마켓 밸류 에코티, 자본의 시가, 이거 자본의 시가를 우리가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 시가총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흔히 얘기해서 이 부분의 시가예요. 에코티의 시가. 에코티의 시가를 우리가 뭘로 나눠주게 되냐면은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유통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 retained earning이 줄어들게 되면서 에코티도 줄어들어요. 요만큼이 줄어들게 되죠. number of shares 변함 있나요? 변함 없죠. 결론적으로 따져서 프라이스는 떨어지게 돼요. 얼마만큼? 요 에코티가 떨어진 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럼 프라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흔히 얘기해서 배당락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의 프라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프라이스는 마켓 밸류 오브 에코티를 number of shares, 좀 글자를 계속 삐뚤게 쓰고 있나요?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켓 밸류 오브 에코티는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트레저리 스탁이 늘어나면서 이게 차감 계정이니까 에코티는 줄어들거든요. 또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게 되는데 number of shares가 같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요 변동이 없어요. 주가는 변하지 않아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해오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따가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불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5불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얘의 부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캐시로 이제 1.5불을 회수한 거고 그 다음 스탁이 주가가 변동이 되면서 얼마로 떨어지게 되냐면 48.5로 떨어지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얘는 50불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주가가 50불이었어요. 그럼 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사주 매입을 해요. 기업이. 그럼 어떤 주주는 팔았을 거라고요. 어떤 주주는 팔지 않았어요. 팔았던 주주, 솔드했던 주주, 팔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팔은 주주는 캐시로 50불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팔지 않았어요. 언솔드 그냥 그대로 홀드하고 있어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같은 경우에는 스탁으로 50불을 들고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주주의 부에는 변화가 없어요. 즉 주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가가 떨어지죠. 대신에 현금 1.5불 갖고 있는 거고. 하지만 주주 부의 변화는 없다고요. 주주 부라는 건 뭐냐면 요 전체 사이즈 내가 갖고 있는 주주 부의 변화는 이거 올 이거잖아요. 그죠?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earnings per share 좀 밑에 씁시다. 주당 순이익을 좀 봅시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net income을 number of shares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당,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고요. 그럼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net income 여기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요. 변함이 있나요? net income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나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요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근데 number of shares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변화가 없죠. EPS는 즉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number of shares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줄어들었죠. 즉 net income과 number of shares가 있다라고 하면 net income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변함이 없어요. number of shares는 줄어들었죠. 결론적으로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EPS가 올라갈 거예요. earnings per share가 올라갈 거예요. 이거를 누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사주 매입이 왜 유리해? 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급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라고 하는 걸 수급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위에 분자는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 시가총액일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넘버 오브 쉐어스일 거라고요. 근데 넘버 오브 쉐어스가 계속 찢어져 가지고 없어져요. 주식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요. 주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자,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 다음 연도가 됐을 때 똑같은 순이익을 기업이 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이젠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한 주주당 가져가야 되는 순이익의 크기가 늘어나겠죠. 팔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주는 팔아서 캐시아웃 했을 테니까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캐시아웃을 안 했다고 하는 그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젠 똑같은 파이를 더 적은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되게 되는 거니까 그 파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즉 EPS가 똑같은 net income이 발생한다고 하면 number of shares가 줄어드는 상태니까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논리가 나와야 돼요. 퍼 기준으로 볼게요. price earning ratio. price earning ratio는 다른 과목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좀 해봐요. price earning ratio는요. 주가 순익 비율? 이라고 배웠나요? 실제로 이렇게 되죠. 프라이스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좀 더 보면은 여기에 곱하기 number of shares를 하고 여기에 곱하기 number of shares를 shares를 하게 되면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 시가총액이 되고 요거만큼은 뭐가 되냐면 net income이 돼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시총 그냥 가정합시다. 500조라고. 삼성전자 net income 그냥 가정합시다. 50조라고. 퍼가 몇 배 나오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10배 나오잖아요, 그쵸? 10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거기까지 알아야죠. CFL 공부한 사람이면은 10배라는 거는 잘 보세요. 오늘 나가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들여요. 삼성전자. 뭐 5만 원인지 6만 원인지 500조면 내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나요? 삼성전자를 인수해오는 돈이라고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사옴으로써 500조 원이 인수를 해요. 인수를 딱 했더니 삼성전자에서 벌어들이는 넷인컴을 내가 홀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게 넷인컴이죠. 주주 호주머니에 딱 떨어지는 돈. 500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더니 50조 원이 내 호주머니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500조 원 주고 샀더니 매년 내 호주머니에 50조 원씩 떨어져요. 본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리죠. 펀은 본전 회수하는 페이백 필요해야 돼요. 10년 걸린다고요.